안녕하세요. 올로반 NFL 김민준. 이세경입니다. 네, 벌써 이제 5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5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업셋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떨스데이 나이 풋볼과 런던 인터내셔널 시리즈부터 음, 아마도 좀 팬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면서 또 한 번에 좀뭐 혼전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뭐 혼란하다 혼란해 싶은 그런 주였는데 빠르게 또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 펼쳐졌던 혼란했던 경기, 혼란의 시작이었던 베어스와 커맨더스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0대 20으로 이제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드디어 베어스가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승팀이 이 팬서스 한 팀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그에서 31번째로 이제 첫 승을 신고하게 된 베어스였고, 사실 이전 경기들에서 이제 대부분 이 저스틴 필즈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샘 하웰이 조금 더 지금 안정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날만큼은 필즈가 이제 기대를 받았던, 애초에 기대를 받았던 이제 그 잠재력을 잘 보여주면서 뭐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전반에 리드를 가져갔고, 지난주와 달리 이제 역전을 내주지 않으면서 이제 첫 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서 필즈가 뭘 잘못 먹었나 싶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이제 282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제 기대를 받았던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던 필즈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었거든요. 음, 예, 뭐 여러 차례 빅플레이를 또 DJ 무어 선수와 함께 기록을 했는데 이날 DJ 무어도 8번의 캐치로 230야드 3개 터치다운이라는 뭐 정신 나간 스탯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승리를 견인을 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게 반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베어스 입장에서는 또 이 필즈에게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어스가 사실 올해 드래프트 1번 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팔면서 뭐 다른 드래프트 픽을 또 많이 얻어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DJ 무어를 함께 이제 데려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즌 전 베어스 이제 프런트가 구상했던 뭐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좀 나왔던 경기가 아닌가. DJ 음. 무어를 데려와서 저스틴 필즈와 좋은 호흡을 보인다면 우리의 패싱 게임이 더 발전이 되겠지라는 이제 희망을 안고 이 DJ 무어를 데려왔는데 사실 앞선 4경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음. 이날은 뭐 230야드라는 정말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뭐 DJ 무어가 왜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받는 리시버인지를 좀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오라인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물론 이제 색 3개 허용하고 쿼터백 히트를 9번을 허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빅 플레이가 나올 때는 어김없이 오라인이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음. 거기다 이제 러싱 레인도 잘 열어주면서 러닝에서도 178야드의 평균 5.6 러싱 야드. 이게 팀 기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제 전반적으로 오라인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수비도 모처럼 뭐 색이라던가 뭐 태클 포러스, 쿼터백 히트, 그다음에 뭐 턴오버도 또 여러 차례 유도를 해내면서 모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면서 인제 지난 시즌 8 주차부터 인제 10 연패 그리고 올 시즌 시작하면서 4 연패 총 14 연패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연패를 끊어내고 347일 만에 첫 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경기 후에 베어스의 라커룸이 뭐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또 제가 봤었는데 베어스가 사실 시즌을 치르면서 뭐 이런저런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코칭 스태프가 갑자기 나가기도 하고, 뭐 클레이풀 같은 선수들이 또 사고를 치고, 뭐 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일단 이 승리를 통해서 좀 팀 분위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음. 기대를 좀 해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연승으로 이어가는 뭔가 그런 모멘텀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가 이 돌핀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돌핀스가 이제 2025 드래프트 6라운드 픽을 이 베어스에게 주고 그리고 인제 베어스가 클레이풀을 7라운드 픽과 함께 인제 마이애미로 보내는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무상으로 줬다고 해도 뭐 무방하겠죠. 예, 그래서 음. 베어스 입장에서는 지금 클레이프를 데리고 있어봤자 팀 분위기만 저해가 되고 오히려 전력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신들이 사실 2라운드 픽이라는 아주 높은 대가를 주고 데려온 것은 아깝지만 뭐 음. 그건 이제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고 예, 지금에서라도 좀 정리를 한 거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어쨌든 클레이풀 선수도 팀을 옮겨서 좀 정신 좀 차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커맨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최약체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던 이제 베어스와의 맞대결에서 발목을 잡힌 부분, 이 부분이 인제 좀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베어스의 인제 시즌 첫 승의 제물이 됐는데 이게 커맨더스 인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게 그 조시 해리스가 이끄는 그룹으로 인제 오너십이 바뀐 다음에 일단은 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승팀이었던 베어스에게 첫 승을 헌납한 부분,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이제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오너십 그룹의 이제 일원인 또 매직 존슨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날 이제 커맨더스의 어떤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는 또 그런 이제 글을 남기기도 했고 음. 실제로 이날 이제 커맨더스가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뭐 전반부터 이제 워낙 뭐 20점 이상의 리드를 내주다 보니까 뭐 홈팬들의 야유를 받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뭔가 좀 많은 것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이제 게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오너십 그룹에서 이런 메시지가 SNS라든가 이런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좀 말을 조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매직 존슨이 SNS에 이제 올린 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커맨더스는 열정 없이 플레이를 했고 27대 3으로 전반을 마칠 때까지 경쟁하지 않았다.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큰 구멍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40대 20으로 졌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인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너십 그룹에서 나오는 메시지치고는 굉장히 센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시점 자체가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이게 '시즌 중에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쪼끔 이른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대로 가긴 하겠지만 뭐 시즌 중반이 지났을 때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났을 때 몇 명이나 지금 자리를 보존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러니까 뭐 커맨더스처럼 지금 이제 쿼터백이 아주 뭐 탄탄한 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결국엔 이제 수비와 러싱의 힘으로 좀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날 수비가 어떤 미스테이크도 많았고 어떤 커버리지에서 뭐 상대 리시버를 완벽하게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뭐 리드가 벌어지고 뭐 러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샘 하웰이 이제 50번 넘게 패싱을 하는 음. 그런 뭐 경기 양상으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에서 사실 이런 경험이 없는 쿼터백이 어떤 역전을 만들어내는 걸 바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어쨌든 이제 커맨더스가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하프바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팀을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빨리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런던에 있는 이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잭슨빌 제기어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25대 20으로 제규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이제 업셋이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음, 예. 올 시즌 두 번째 인제 인터내셔널 게임에서 제규어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인제 그 빌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위해서 런던으로 건너왔지만 제규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런던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뭐 시차 적응이라든가 컨디션 관리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또 인제 '승리로 잘 이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쯤 되면 이제 홈을 런던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그 샤히드 칸 구단주가 그런 이제 욕심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거를 여러 차례 드러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뭐 그것도 다른 팀들의 반발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겨스가 '옮기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음.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잭슨빌의 러닝백 트래비스 이티엔의 활약이 아주 빛났던 그런 경기였어요. ETN이 진짜 슈퍼 하드 캐리를 했죠 이날. 지난주에는 사실 좀 잠잠했었던 ETN이었는데 이날 136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48 리시빙 야드까지 기록을 하면서 184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트레버 로렌스도 뭐 300야드 이상, 네, 또 터치다운 패스까지 기록을 하면서 조시 앨런과의 어떻게 보면 뭐 자존심 대결이었는데 음 이날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승 이후에 2 연패로 시즌을 출발했었던 제규어스가 또 2 연승을 이어가면서 분위기 반전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빌스가 이날 굉장히 좀 슬로피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페널티만 11 개를 내줬는데 페널티로 내준 야드만 109 야드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력 자체도 인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싱보다는 패싱을 좀 강제당하는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뭐 그러다가 인제 경기 막판에 좀 분위기를 타면서 스테폰 딕스, 게브리엘 데이비스 이 두 선수가 각각 100 플러스 야드에 하나씩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음. 사실 제임스 쿡이 이제 지난주 돌핀스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을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음. 이날은 지금 5번 시도에 오히려 4야드를 물러나는 뭐 그런 정도의 글쎄요 뭐 런던이라는 이제 환경에 좀 적응을 못한 탓인지 음.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즉 네. 그러면서 트래비스 이티엔이 이제 맹활약을 했던 잭슨빌과는 좀 대조가 되는 예, 그런 음. 빌스의 좀 부진한 러싱 오펜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빌스에게 큰 악재가 또 부상이었는데 이날 이제 맷 밀라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다콴 존스가 인제 대흉근 부상으로 전반에 이탈을 했습니다. 뭐 경기 초반에 레너드 플로이드, 킹슬리 조나단 뭐 이런 선수들도 잠깐 이탈하는 모습들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넘버 원 코너 트레 화이트 선수가 지금 아킬레스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센터 쪽에서 경기를 조율해 줘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맷 밀라노 선수가 인제 이탈을 한 부분, 이 부분이 인제 빌스로서는 가장 큰 손실이 아닌가 싶고 그 밀라노가 나가고 나니까 인제 러싱이 뻥뻥 뚫리는 모습 인제 트래비스 에티엔 선수가 사실은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이 '밀라노 선수의 부재와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버팔로 빌스 선수들이 이 경기장의 터프 상태에 대해서 인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인제 그 대체 경기장이고 좀 급하게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물론 인제 이게 핑계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인제 원인을 찾아보면 뭐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인제 추측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인제 선수들이 어쨌든 다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 워낙에 인제 부상이 많이 나오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이런 잔디 문제로 인해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인제 인터내셔널 경기가 3 경기가 더 남았습니다. 어 그런 경기들을 준비하면서 '터프 상태에 쪼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아마 당장 6주 차에 또 볼티모어와 테네시의 경기가 이 같은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사실 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의 잔디는 뭐 축구장 잔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잔디를 이제 아예 밖으로 다 꺼내서 이제 풋볼 경기용으로 이제 바꿔와서 다시 심는 것으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네. 뭔가 좀 뭐 조율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인터내셔널 경기에 대한 리뷰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42대 24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양 팀이 이제 이 맞대결을 펼치기 전의 성적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팬서스가 라이언스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고 그게 그 결과로 그대로 나타난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뭐 넉넉한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라이언스가 지구 선두 자리를 이제 유지하게 됐는데 뭐 음, 공격과 수비 모두 뭐 압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점수 차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에서는 이제 3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했는데 뭐 에이단 허친슨이 색 하나,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인터셉션 장면을 살펴보면 상대 쿼터백이 굉장히 짧은 거리에 그냥 거의 뭐 덤프오프 패스를 했는데 그 어떤 경로를 예측하고 이제 미리 그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 일단 굉장히 좋았고 근데 워낙 공이 짧은 거리를 날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 손으로 캐치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허친슨이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볼 스킬을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네, 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공을 잘 잡아낸 장면, 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는 사실 데이빗 몽고메리가 굉장히 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날 승리에 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이날 이제 109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로 인제 최근에 좋았던 폼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데이빗 몽고메리 선수였고 이날 인제 제러드 고프도 턴오버 없이 3 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인제 카메라도 속았던 이 플레이 액션에 의한 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그냥 플리커도 아니고 리버스 플리커 이 두 번을 섞어서 인제 이 플리커를 던지는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샘 라포르타에게 연결된 인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론 인제 이 경기 뒤에 또 비슷한 장면이 나이너스 게임 때 나오긴 했습니다만 와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였습니다. 음. 굉장히 라이언스가 창의적이면서도 또 여유 있게 공격을 풀어간다라는 좀 인상을 받았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덴버도 좀 비슷한 플레이를 하다가 뭔가 그냥 공을 펌블해버리는 뭐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하면 라이언스가 정말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격이 잘 돌아가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날 사실 넘버원 리시버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라던가 백업 러닝백 자미르 깁스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를 못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러한 뭐 주요한 공격 옵션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준다는 것도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제이미스 윌리엄스 선수가 인제 징계가 6 경기였다가 4 경기로 줄어들면서 이날 시즌 첫 출장을 했는데 뭐 첫 출장이다 보니까 스냅에 많이 참여를 하진 않았습니다. 47%의 스냅 그리고 이제 2 번의 캐치 2 야드에 불과했는데 뭐 중요한 블로킹을 해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이게 "점점 더 이 선수의 인제 스냅 참여가 많아질 거다."라고 인제 캠벨 감독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워낙 뭐 기대가 큰 유망주고 이제 음. 1라운드 픽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뭐 부상이라던가 이런 좀 징계 때문에 프로에 와서는 좀 존재감이 사라져 있었던 윌리엄스인데 대학 시절에는 정말 이 선수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언스는 이제 그 잠재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윌리엄스를 좀 살리기 위한 뭐 작업들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도 일단 6주 차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이 윌리엄스도 뭐 시즌이 흘러가면서 어떤 경기 감각을 찾는다면 라이언스의 공격이 한층 더 좀 무서워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반면 이제 이 베어스가 시즌 첫 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유일한 무승팀으로 남게 된 팬서스인데 사실 이제 그
트레이드업을 해서 전체 1번 픽으로 올라갔고 브라이스 영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동기들에 비해서 브라이스 영 선수가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음, 뭐 브라이스 영도 고전을 하고 있고 뭐 그것이 이제 영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음. 사실 뭐 CJ 스트라우드라고 해서 뭐 탄탄한 동료들과 지금 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점들 감안하면 브라이스 영의 퍼포먼스가 조금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해도 뭐 크게 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펜서스가 그나마 좀 강점이 있다고 알려진 수비마저도 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음. 이래저래 좀 승리를 하기 어려운 경기였고 펜서스의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번 시즌 계속해서 승리를 쌓지 못하고 결국 최하위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전력 보강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 브라이스 영을 얻는 과정에서 내년도 1라운드 픽을 지금 베어스에게 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펜서스가 꼴찌를 하게 되면 베어스가 전체 1번 픽을 행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바이위크 이후에 만나게 되는 팀들이 지금 그 브라이스 영 선수의 드래프트 동기들이 또 쿼터백을 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텍산스랑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슨이 있는 콜츠랑 또 경기를 치르게 돼요. 거기다가 인제 그 다음 주가 베어스와의 맞대결이거든요. 사실은 베어스는 뭐 이 경기를 이기든 지든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베어스도 지금 성적이 좋지 않고 펜서스도 지금 이제 최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즌 끝난다 그러면 지금 탑5 픽 쪼끔 더 인제 그 세게 얘기를 하면 탑3 픽 안에 2장을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이제 선수들과 감독은 썩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글쎄요. 프런트 오피스에서는 굉장히 좀 이 대결 자체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브라이스 영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이 부상으로 이제 빠져서 맞대결이 그 콜츠와의 대결에서는 좀 뭐 사라지게 됐지만 음. 내가 왜 1번 픽에 뽑혔는지를 좀 증명을 해야겠죠. 예, 예를 들면 그쵸. 스트라우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고 펜서스 프런트 입장에서도 베어스에게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이게 뭐 픽도 헌납하고 뭐 패배도 헌납하고 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이미 좀 5패로 밀려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트레이드라던가 브레스 영을 선택한 것이 그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음. 매치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인제 이런 매치들을 앞두고 있는데 뭐 '바이위크에서 준비를 좀 잘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음, 들고요. 그 현재 폼으로서는 뭐 텍산스라든가 콜츠, 베어스와 맞대결을 펼쳤을 때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텍산스와 팰컨스의 경기인데요. 21대 19 팰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구영희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끝내기 필드 골을 기록을 하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날 두 개의 필드 골과 하나의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이제 100% 성공을 했고 음. 뭐 37야드라는 게 이제 아주 긴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끝내기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키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프레셔들을 잘 이겨내고 팀의 승리를 완성을 시켰던 그런 멋진 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두 번의 펀블이 나오면서 공격권을 넘겨줬었던 펠컨스였는데 데스몬드 리더 선수가 329야드에 한 개 패싱 터치다운, 한 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팀을 잘 이끌었고요. 특히 이날 이제 이 10명의 다른 타겟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다양한 패스 옵션을 사용했던 점도 좀 높게 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가 사실은 뭐 패싱 게임에서 이렇다 할 인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줬었는데 이날은 뭐 자신이 이제 터치다운을 완성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 음. 그런 부분들은 좀 높은 평가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 투 미닛 드라이브가 쿼터백의 역량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 이제 파이널 투 미닛에서
이런 이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데스몬드 리더 선수에게는 이제 자신이 주전 쿼터백 자리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일단은 이제 펠컨스가 예상 외의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스몬드 리더 선수가 점점 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좀 굳혀 나간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날 뭐 데스몬드 리더의 경기력이 올라간 만큼 이제 음. 리시버들도 조금 더 이제 많은 야드를 기록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모처럼 드레이크 런던이 좀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는 이제 그 페이크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패스를 기록을 했었던 드레이크 런던 선수였는데 78 리시빙 야드에 22 패싱 야드 기록을 하면서 이게 뭐 스크리미지 야드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더하면 숫자가 100이 딱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데럴 패터슨도 뭐 계속해서 이제 부상 때문에 좀 경기를 치르질 못했는데 어쨌든 시즌 첫 출전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펠컨스 공격에 또 새로운 뭐 무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인제 이 벤 제퍼슨 선수를 램스에서 트레이드를 해 왔습니다. 리시버를 추가를 했는데 25년 7 라운드와 함께 인제 벤 제퍼슨을 받아오고 25년 6 라운드 픽을 내줬습니다. 뭐 역시나 뭐 거의 공짜라고 봐야겠죠. 뭐 올 시즌 이제 제퍼슨이 끝나고 FA이기도 하고 부상 이후에는 인제 제퍼슨 선수가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나 좀 싸게 데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펠컨스가 장신 리시빙 옵션들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벤 제퍼슨이라는 2라운드 픽 출신의 어, 또 다른 이제 무기를 좀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수비가 많이 좋아졌고 뭐 경기를 치르면서도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뭐 패스 러시 성공률이라든지 패스 시도당 야드 허용이라든지 최소 실점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확연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펠컨스입니다. 음, 그래서 러싱과 향상된 수비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예, 펠컨스가 좀 플레이오프에 도전하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어요. 네. 텍산스는 이날 인제 경기 후반까지 인제 터치다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후반 가서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필드골로만 득점을 해야 됐던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날 이제 펌블로 공격권을 두 번 연속 인제 넘겨받았었는데 두 번의 드라이브를 필드골 그리고 이제 펀트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인제 좀 결정적으로 아쉽게 느껴질 것 같고 둘 중 하나만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했어도 사실 이 경기를 텍산스가 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이 경기의 결과가 텍산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것이다. 특히나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CJ 스트라우드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턴오버 마진에서 플러스 2를 기록을 했으면 그 경기는 이겨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인제 너무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텍산스로서는 사실은 '잡았어야만 했던 경기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겠지만 현재 신인 쿼터백들 중에서는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오라인이 줄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히트가 들어올 때 쫄지 않고 계속해서 타겟에게 눈을 고정을 하면서 패스를 던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아마 뭐 올 시즌을 치르면서 그리고 인제 내년, 후내년 들어서는 더 좋은 쿼터백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텍사스 팬분들께는 이런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음. 휴스턴의 이날 승리를 좀 예상하셨던 분들 꽤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스트라우드가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기대를 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뭐 실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 시즌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텍산스에게는 사실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몇 경기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중위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하위권에서 그래도 중하위권 정도의 팀으로는 좀 올라온 것 같다. 네, 음, 저는 뭐 전체적인 감상을 한번 얘기해 보라면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올해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내년, 내후년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텍산스입니다. 음,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인데 마이애미가 이제 뭐 예상대로 31대 16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풋볼에서 이제 스피드라는 요소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스피드를 정말 극도로 뭐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이렇게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투아가 이제 두 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날은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데본 에이치엔이라던가 라인 모스터트, 타이릭 힐, 제일런 와들 뭐 이런 스피드가 뛰어난 스킬 플레이어들이 거의 즐비한 지금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지금 돌아가면서 빅플레이들을 연달아 만들어내고 있고 이날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이애미가 좀 낙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날 뭐 76야드 러싱을 포함해서 165 스크리미지 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을 기록했었던 데본 에이체인 그리고 69야드 리시빙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181야드를 전진한 타이릭 힐. 뭐 사실 이제 그 타이릭 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은 저희가 익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3라운드에 뽑은 이 신인 데본 에이체인의 활약이 좀 놀랍습니다. 음, 5주차 현재 지금 460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라이너스의 크리스찬 맥카프리에 이어서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신인이라는 점, 그리고 3라운드에 뽑힌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음. 사실은 우리가 뭐 신인 러닝백 하면 뭐 비잔 로빈슨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록으로만 보면 이 에이첸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선수가 사실 그런 캐리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런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지금 네. 물론 5경기 뿐이기는 하지만 이 데본 에이체인의 러싱 시도당 평균 전진 야드를 살펴보면 12.21야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닝백들의 이제 평균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가 5야드가 넘으면 이거는 정말 S급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보통은 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모수가 굉장히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2.1야드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 어떤 정상 범위를 좀 벗어난 이제 기록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음. 그래서 뭐 비교를 해보시기에 이제 한 가지 뭐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즌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지금 5.2야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 H인이 정말 빅플레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나 보다라고 이제 팬분들이 바로 좀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H인이 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당분간 그러니까 그냥 멀티플 윅스라고 이제 기사에 언급이 됐는데 몇 주간 좀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빨리 돌아왔으면 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뭐 7개의 색, 14번의 쿼터백 히트를 만들어내면서 뉴욕 자이언츠의 쿼터백들을 압도했었던 이제 마이애미 수비였고 뭐 공수 양면에서 압도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컨 바클리 선수가 3주 연속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 안 맺어준 게 정말 다행이죠. 그러면서 이제 팀도 바클리의 결정과 함께 이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바클리뿐만 아니라 데니얼 존스도 지금 4쿼터 초반에 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경기를 끝까지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 있던 타일러드 테일러가 남은 경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어떤 승부에 큰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던 두 팀인데 주전 쿼터백까지 빠지게 되다 보니까 뭐 자이언츠로서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그래요.
6주 차에 이제 바로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좋은 모습을 당장 보여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기존에 보여줘 왔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올 시즌 초반만 놓고 봤을 땐 자이언츠의 전반적인 시즌이 좀 암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결국에는 이제 바클리가 없는 상황에서 데니얼 존스가 혼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반복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지에서는 뭐 어도리 잭슨이라던가 뭐 제비어 맥키니, 레너드 윌리엄스 이런 수비 쪽에서 다른 팀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이런 베테랑들 좀 트레이드로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 좀 자이언츠의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를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얘기해 볼 경기는 이제 타이탄스와 콜츠의 경기인데요. 23대 16으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구 라이벌 맞대결에서 인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인제 그 타이탄스만 만나면 작아졌던 콜츠였는데 일단은 뭐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날 경기에 앞서서 인제 조나단 테일러가 3년 4,200만 달러, 2,650만 달러 보장 계약을 맺고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경기는 잭 모스가 하드 캐리를 했고 잭 모스가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저희가 테일러의 어떤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뭐 상당 기간을 할애해서 이제 좀 종종 뉴스를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음. 지난주였나요? 그러니까 좀 살려고 하는 팀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츠도 뭔가 뭐 이렇게 좀 헐값에 팔 바에야 그냥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계약을 주고 그냥 테일러를 잘 써야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달의 활약과는 별개로 이 조나단 테일러가 엄청난 뭐 활약을 보여줬던 이제 고점을 보여준 선수기 때문에 뭐 일단 당장 콜츠 성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선수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잭 모스 선수가 이날 경기를 하드 캐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165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30 리시빙 야드까지 거의 뭐 200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팀을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빌스가 러싱 게임이 거의 풀리질 않으면서 이제 제기어스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빌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경기를 봤다면 잭모스를 좀 보내지 말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콜츠 입장에서의 문제는 이날 컨커션 프로토콜에서 인제 빠져나와서 경기를 뛰었던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 선수가 이 쿼터 한 5 분여를 남기고 인제 큐비 런을 하다가 수비에게 깔리면서 인제 오른쪽,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쪽에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인제 녹화를 하기 전에 소식이 나왔는데 IR에 올라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소 4주 동안은 인제 필드 위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긴데 진짜 가르너 민슈 선수는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의 부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만 참 민슈 선수에게 선발로 나설 운이 계속해서 좀 따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제규어스와 콜츠의 경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슈 입장에서는 또 친정팀을 상대하는 또 그런 뭐 일종의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음. 것들이 또 주어지게 됐어요. 네. 뭐 어쨌든 리처드슨 선수도 지금 1 라운드 전체 4 번으로 뽑은 선수인데 커리어 초반부터 너무 많이 다칩니다. 지난주가 인제 풀타임 첫 출장이었고 이제 그 한 경기 제외하고 나면 풀타임 경기들이 없었잖아요. 이날 음, 경기에서 또 인제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장기간 또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 부상 이력이라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될 만한 요소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마이애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투아 같은 경우에도 커리어 초반에는 계속해서 인제 부상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력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면 어떨까? 뭐 투아가 해 봤던 그런 방법들을 좀 참고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음.
좀 숙명이라고 봐야겠죠. 이 러싱을 무기로 하는 쿼터백들은 뭐 음, 상대적으로 이제 히트를 당하는 이제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비례해서 좀 부상 위험도도 좀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차드슨이 좀 던지는 쪽 어깨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기는 한데 음, 좀 재활을 잘 해서 뭐 시즌 중후반에라도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 조나단 테일러에게 어쨌든 이제 많은 돈을 주면서 눌러 앉힌 거는 리차드슨이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음, 테일러를 붙여주면 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공교롭게도 좀 타이밍이 잘 맞지를 않으면서 음. 약간 좀 엇박자가 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참 그 앤드류 럭이 은퇴할 때부터 계속해서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팀이 완성되니까 주전 쿼터백이 이탈을 하고 그러다가 인제 그 갖춰 놓은 팀에서 주전 선수들이 또 은퇴를 하고 이적을 하고 그리고 인제 그 전성기가 좀 지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이날 수비에서 인제 그 줄리안 블랙문 선수가 게임 실링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개인 통산 네 번째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또 색은 하나밖엔 없긴 했습니다만 콜츠의 수비진이 전반적으로 8번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상대 쿼터백 라이언 테너리 선수를 좀 많이 괴롭히는 데 성공을 했고 뭐 전반적으로 인제 이 공수 양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콜츠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타이탄스를 상대로 5 연패를 끊어내는 데 인제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는 뭐 이날 패하기는 했는데 역전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두 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턴오버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인제 그 데릭 헨리 선수가 콜츠 진영 5 야드 지점에서 포스 앤 원을 갱신을 못한 게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뭐 데릭 헨리가 13번 캐리에 43 야드로 부진했던 것도 '타이탄스 패배에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데릭 헨리 정도의 선수라면 포스 앤 원에서 인제 이 퍼스트 다운 갱신을 좀 해 줘야 되는 선수인데 뭐 본인도 인제 폼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테너힐 역시도 이날 뭐 264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터치다운을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러싱 패싱 양면에서 전부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데릭 헨리가 뭐 이번 시즌 이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폼이 저하된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네시에 어떻게 보면 뭐 확실한 넘버원 공격 옵션이 되어줘야 하는 헨리의 부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타이탄스의 경기력도 좀 이렇게 기복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인제 위안거리는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의 활약인데 이날 인제 이적 이후에 처음으로 100 플러스 야드를 기록한 디안드레 홉킨스입니다. 14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다만 아직 터치다운은 없어요. 이 부분은 인제 쪼끔 타이탄스로서는 급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인제 그 '홉킨스와 테너힐이 쪼끔씩 손발이 맞아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시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또 파괴력을 가지는지.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인제 러싱에서도 쪼끔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또 데릭 헨리까지 같이 살아나는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자체는 또 '타이탄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이날도 인제 뭐 패스 러시, 런 디펜스 전반적으로 인제 다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이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타이탄스가 뭔가 뚜렷한 약점이 없는 팀인 건 맞아요. 뭔가 '하나가 구멍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특별한 강점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인제 좀 평가를 해 보자면 '중하위권, 약체' 약간 이런 타이틀을 좀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홉킨스의 활약을 시작으로 조금씩 이제 공격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타이탄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이제 런던으로 건너가서 네. 레이븐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10시 반이니까 네, 한국 팬분들도 좀 보실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 한 주의 마무리를 하실 때 이 NFL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대가 아주 뭐 개꿀이죠. 꼭 보셨을 거예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신시내티 벤갈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신시내티가 이제 34대 20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날 그 버로 선수의 종아리 부상이 이제 꽤 많이 호전이 되면서 벤갈스의 공격이 같이 살아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아직 100%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로우 본인도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고, 뭐 이날 이제 상대가 좀 약팀인 카디널스기는 했지만 317야드에 3개 터치다운, 1개 인터셉션으로 뭐 이번 시즌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기록적인 것과는 또 별개로 경기 중에 이제 직접 스크램블링을 통해서 이제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고 뭐 슬라이딩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뭐 상대의 태클을 피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버로가 지금 종아리 쪽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지 않다면 이런 스크램블링을 직접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근데 버로가 이런 좀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한 7, 80%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티 히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자말 체이스가 무려 15번의 캐치, 192야드, 3개의 터치다운이라는 정말 괴물 같은 활약을 또 보여주면서 벵갈스의 공격을 같이 이끌었고요. 수비에서 이제 그 결정적인 픽식스를 만들어냈었던 캠 테일러 브릿 그리고 이제 그 2.5개 색을 기록했었던 트레이 앤드릭슨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벵갈스는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 시애틀이 이제 5주 차에 바이위크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음, 그리고 시애틀 자체도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기 때문에 벵갈스는 좀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음,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승리를 하고 5할 승률을 맞춘 뒤에 이제 7주차 바이위크를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좀 뭐 버로우도 휴식 시간을 더 벌게 되는 거니까 예. 뭐 최근에 슈퍼볼 그리고 계속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벵갈스의 어떤 퍼포먼스로 더 근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승부가 좀 뭐 고비이자 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었던 그 쿼터백 조슈아 dob 선수가 이적 이후에 첫 인터셉션을 포함해서 3개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에 가장 낮은 쿼터백 레이팅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러닝백 제임스 코너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을 당해서 IR에 올라갔습니다. 음. 사실 제가 지금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국제 대회인 이 월드 챔피언십 중계를 하고 음, 있는데 그 지금 뭐 1차 예선이 지금 롤파크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장소는 한국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시는 이제 글로벌 팀 뭐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는 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이 후드티를 입고 뭐 출근을 했다가 그 경호를 담당하는 이제 그 남성분에게 뭔가 일종의 뭐 콜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걸더니 자기도 브라운스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브라운스 팬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 반갑게 막 같이 인사를 하면서 뭐 저도 좀 부족한 영어로 막 브라운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슈아 dobs가 그렇게 나쁜 선수가 아닌데 굳이 이제 트레이드를 시켰다가 드쇼 왓슨이 지금 뭐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브라운스가 좀 낭패를 봤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들었던 dobs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분의 어떤 뭐 dobs에 대한 고평가와는 달리 이날은 좀 dobs가 좀 부진한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코너의 부상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음, 뭐 dobs가 나름 뭐 발도 준수하고 뭐 패싱 게임도 되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이 넘버원 러닝백 제임스 코너에게 좀 많은 부분을 의지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단순한 부상도 아니고 IR 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최소 4경기 결장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애리조나가 안 그래도 좀 점수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좀 악재를 맞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출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조나단 게노 감독은 준비가 되면 출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머리의 복귀 시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음, 저희가 점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글쎄요, 뭐 이번 시즌 내에는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넌 감독도 뭐 보안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머리의 몸 상태에 대한 좀 확신이 없어서인지 좀 구체적인 스케줄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